안녕하세요. 파랑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19년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6월 12일 날 평가 의무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3차 지표랑 좀 세부 사항이 좀 많이 바뀌었고 더 염두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원의 부담이었었는데 국가가 거의 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전액 부담을 해서요. 평가 결과로 따라서 ABCD 평가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부분에서는 권리, 아이들의 권리 존중과 차별 금지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은 차량 인계랑 또 교사의 안전교육, 그 부분이 강화될 것 같고요. 위생은 유통기한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조리 음식을 당일 소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더 관찰하고 면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D 등급으로 부여되게 되는데요. C랑 D 등급은 3년에서 2년으로 1년을 줄이게 될 거예요. 검사 기간, 그 기간 한도를. 그래서 방문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서 평가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가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전에는 4개월이었었는데요. 지금은 3개월로 약간 축소가 된 반면에 관찰을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등급은 그 기간을 좀 1년 동안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3년 기간이고 CD는 2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결과가 100% 반영이 돼요. 그리고 평가 등급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다 평가 의무제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가 거의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받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 환경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권리 인권 보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1기가 지금 4월달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2기에서 5기가 신청이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일에서 15일에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9년 평가 지표는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에 보면은 맨 첫 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선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뿅. 자, 첫 번째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 원래 3차 지표는 보육계획 및 수립 및 실행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일과 운영과 그리고 뭐 교수 방법이라든지 놀이 지원이 그 다음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게 됐어요. 평가 지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필수 항목인 영유아 권리 존중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육계획 및 수립 및 실행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놀이 및 활동 지원, 그리고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그 다음에 보육과정 평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3차 지표에 있던 일상생활 항목이 여기에서는 없어요. 일상생활 항목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원래 7개까지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꼭 기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영역이죠. 보육 과정 및 상호작용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네 번째 3차 지표에서 네 번째 항목인 상호작용 영유아 권리 존중이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3차 지표에서는 제일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성차별적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점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이 활동을 하자, 또는 여자친구들은 이 활동을 하자, 또는 남자니까 울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분홍색은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파란색은 남자친구들 앉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감점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좀 칭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했네, 또는 똑똑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칭찬하시기보다는 그 행동이 정말 젓가락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지, 하지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지를 해주시거나, 또는 누구누구는 우와, 정리를 정말 잘했구나, 꼼꼼하게 했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대그룹 활동 시간에 있어서 이 상황에 벗어난 의견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원래 친구들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유아들이 있어요, 영유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고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제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좀 불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름을 너무 급할 때 너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이렇게 지칭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을 꼭 불러주시고, 그리고 색깔 지정하지 않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컵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너 맨날 흘려,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닦기만 바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누구가 혼자 물을 따르고 싶었었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거를 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안 하고 그 상황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상태에 말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조금 속이 상해 보이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니, 눈이 불편하니, 이렇게 조금 정서적인 상태, 그 친구의 상태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안아주거나 등을 쓸어주거나 토닥토닥 해주고,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활동, 눈이 마주치고 웃어 보이는 활동,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정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타가 났네요. 누구누구는 이런 놀이를 좋아하지, 누구누가 좋아하는 이걸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점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화로 풀어낼 수도 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풀어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좀 이래 보이는데 맞니? 이렇게 보이는데 마음이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찝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찰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한 번의 눈에 다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도움이 필요한 유아나 또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유아한테 어떻게 빨리 전달을 하는지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울음이나 좀 짜증이나 화냄이나 이제 또래한테 그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놀잇감을 던지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또 다음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빨리 해주셔야지 그 다음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마음껏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뭐 했구나 또는 많이 졸렸구나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구나 하고 원인에 있어서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점 사례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 정서를 어떻게 선생님이 받아주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반드시 반응해야 하고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 들어준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좀 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서 그 아이한테 꼭 다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이야기가 끝나서 이제 누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됐어. 무슨 문제가 있니?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나 반복되는 질문을 무시하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선생님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먼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짧고 정확하게 많은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을 때 어떤 한 아이만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한 아이한테는 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짧게 많은 아이들한테 교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도 들었고 누구 이야기도 들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좀 많은 아이들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문장으로 좀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을 때 이게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되게 냄새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야? 하고 물어보고 약간 되돌려서 물어보고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흘리거나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선 지금 만약에 울고 있고 속상한 부정적인 감정을 만약에 표출한다고 하면 울고 있으면 슬픈 상황이고 화내고 있으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누구가 정말 지금 슬프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짚어주고, 만약에 뭔가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볼까? 선생님이 누구누구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선생님이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순서를 우리 좀 기다려보자.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기다려볼까? 뭐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지,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는 표현보다는 친구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 좀 사이좋게 놀아보자. 또 막 친구들이 너 왜 새치기해?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친구가 아직 다 안 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줄까? 그리고 막 던지거나 할 때 물건을 줄 때 조금만 예쁘게 줄 수 있을까? 바르게 주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쏟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 하면은 두 손으로 컵을 잡고 먹으면 흘리지 않을 것 같아. 두 손으로 잡고 먹어볼까? 그리고 떠들지 마, 이런 말보다 우리 좀 작게 이야기를 해볼까? 뛰지 말라 그랬지 하는 것보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천천히 좀 걸어볼까? 울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눈물 그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기다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정을 좀 칭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탑 진짜 멋있다, 탑을 정말 잘 쌓았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블록을 되게 높이 쌓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색깔을 만약에 섞었어요. 그러면 왜 색깔을 섞었어? 라는 표현보다는 와, 색깔을 섞으니까 이 색도 나오고 이 색도 나오고 이 색도 나오는데, 그 과정을 조금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말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누구누구랑 놀고 싶어? 인정을 해주시고요. 인정을, 되게 높이 또 넓게 쌓았구나.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화하기. 구체화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를 하려면은 다시 되물어 주시는 거예요. 저번보다 격려를 하기는 저번보다 되게 좋아졌다, 저번보다 더 이 부분에서 더 잘 그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뭐 엄마랑 같이 그려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손을 되게 씻었어? 옷은 바르게 입었는지 한번 볼까? 구체화해서 조금 더 그 아이가 못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점 사례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대로 안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그 상태에서 선생님 오늘 왜 그래요? 원래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으면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 선생님 쓰는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때 선생님이 쓰는 언어가 나오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개별적으로 좀 많이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약간 많이 산만하다는 거를 감안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날만 그런 말투를 사용했었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감점보다는 약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럴 거예요. 4점 이렇게 가면서 우수 적합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개선 필요가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육 계획 및 수립 및 실행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원령 차이가 좀 큰 아이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수준, 2수준으로 나눠야 되고, 만약에 아이의 그 흥미성이나 또는 발달 수준에 좀 적합할 수 있게 그 수준을 나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을 보기 때문에 사회관계나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은 당일날 관찰이 되지 않으면요, 면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사회관계의 면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 면에서, 또는 예술 경험, 이거는 사용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자연탐구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관찰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변 경험이 있어서 좀 일괄적이어야 돼요. 기본 생활 습관을 좀 유심히 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는 중간 전이 시간마다 아마 유심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배변 경험이 잘 차별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대신에 손 씻고 그런 순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이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실내 자유놀이 6시간 이하에서는 매일 1시간, 6시간 추가 이용에서는 매일 2시간 이상 사용하시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허용하는지 유심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싫어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거고, 그리고 친구나 이런 전체적인 채광이나 이런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우실 땐 인계를 하셔야 되고, 잠깐 봐주세요, 또는 이제 보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바깥놀이는 영화는 만일리에는 매일 30분, 유아는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반영했는지 일지를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날 배웠던 것, 그거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활동한 것을 좀 기록을 했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활동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확장, 축소, 대체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활동이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내가 계획한 활동을 해야 돼요. 했는데 만약 관심이 많이 적었을 경우는 축소를 하시면 되고, 생각 외로 관심이 많이 표현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약간 적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확장을 내가 미술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역할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좀 해줬다는 거를 좀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애에 역류하는 활동이 더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은 24개월 이상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들께서 체크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사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지만 동의서는 꼭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놀이 및 활동 지원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 놀이 및 활동 지원. 이 부분은 주제가 드러나야 해요. 주제가 드러나야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자료는 크기, 색깔 등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경험과 놀이와 연결을 시켜주셔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바깥놀이를 했어요. 바깥놀이를 했는데 그날 개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책을 보고 있는데 개미에 활동된 그림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바깥놀이 때 개미 봤었지. 우와, 이 개미 보니까 우와, 우리가 봤던 개미랑 같은 것 같아? 개미가 어떻게 움직였었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험에 있어서 이제 놀이와 연결 시켜주시면 되겠죠? 우리 봤던 개미를 그려볼까? 개미집을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좀 전달만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거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될 거야 라는 걸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주의 집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놀이 주제를 그대로 하지 말고 좀 방법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역할 영역이나 또는 쌓기 영역 활동에서 맨날 그 주제가 일주일 동안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길을 만들어 보기,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 길을 넓게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좁게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담벼락이 높은 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또 어떤 길이 있을 수 있죠? 또 도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많은 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돌담길도 있을 수 있고 징검다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가주셔서 사진 자료를 약간 비치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형 질문과 긍정적인 반응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개방적 질문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아이가 되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반응을 보고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그 아이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엔 뭐가 될까? 우와, 이렇게 끼울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선생님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 못했는데, 그런 생각 못했는데 누구누구는 이런 생각도 했구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약간 무조건 언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울음으로 얘기하거나 가르치거나 단어로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장화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까 놀이 시작 전에 알려주기 할 때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단적인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선생님은 이런 생각도 했고 이런 생각도 했고 이런 생각도 했어. 누구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도를 좀 파악을 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했구나. 이거 내려달라는 얘기구나. 저 블럭이 갖고 싶어. 동그란 블럭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우와, 지금 반죽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길어졌네, 모양이. 우와, 되게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적으면 짧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짧아졌네? 모양이 나왔네? 이 모든 행동한 거를 말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자발적,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놀이를 해보자, 이것만 사용하자, 이런 말보다는 다른 거,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 놀이를 할 때 절대 제재하시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해도 아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제시만 해주셔야지. 이것만 하자, 남자친구 이것만 하자, 이 놀잇감만 사용하자, 또는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이거 먼저 하자라는 모든 말은 안 돼요. 내가 규정을 해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색연필로 뭘 그릴 수 있을까? 누구누구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정말 자동차를 그렸구나. 누구누구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지. 왜 자동차가 좋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나무도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는 것보다 살짝 요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누구누구랑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친구한테 양보하자. 아이들은 양보라는 단어, 배려라는 단어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만 5세의 아이들은 그 단어를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른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거나 행동을,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선택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상호작용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가 조금 속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지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이걸 너무 하고 싶었대. 누구누구가 지금 이거 활동을 계속해서 친구가 좀 오래 기다렸나 봐.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그런 방법을 아이들 터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쉬고 싶고 그냥 놀이하기 싫은 아이에게 억지로 절대 권하지 말고, 배회하는 아이들한테는 권하셔도 돼요. 근데 놀이하기 싫대요. 그냥 혼자 있고 싶대요. 그냥 속상하대요. 그리고 그 부분의 부정적인 감정만 인정해 주시고, 혼자 놀기 싫어하는 친구는 그냥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더 이상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등을 절대 보이시면 안 돼요. 등은 벽이랑 붙이시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등을 보이면 등 쪽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아이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흥미 영역 간의 놀이가 연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역마다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주일간의 주제가 연관이 돼야 되고, 한 달간의 주제가 연관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면을 만들기를 했어요. 그 가면 만들기가 역할 영역에서 놀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여기서만 놀이하는 거야, 여기서만 미술활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면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선생님이 여기다 끈을 달아줄 테니까 끈을 한번 달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러 가겠죠.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지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수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뭐부터 해야 돼, 이거 다음에 이거 먼저 해야지 라는 말보다는 이거 먼저 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알아서 이제 순서를 알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가 반복이 되거나 흥미를 잃게 되었을 때, 놀이 상대가 필요할 때 개입을 해서 놀이를 지속시키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반복이 되게 못하고 자꾸 나왔어. 놀이가 반복이 되거나 흥미를 잃게 되었을 때는요, 놀이 상대가 되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친구한테 이제 요청을 하거나 같이 놀이를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말고 또 이런 방법도 있네 하고서는 좀 연장을 시켜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유아간 상호작용 지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친사회적 행동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을 나누고 배려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은 약간 기다리기, 그리고 비켜주기, 공감해주기, 도와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쪽 요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하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 나눠주니까 기분이 어떤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보니까 누구누구가 사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안 쓰는지 물어볼까? 또는 또 배려나 경청과 같은 단어, 좀 배려나 경청 같은 건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양보 이런 거. 그런 것보다 이제 우선은 모델링으로 제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투와 행동이 아이들의 모든 상호작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찰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대하고 말하는지가 고스란히 아이들 말투에 배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영아일 경우에는 우리 누구누구한테 인사해줄까? 우리 인사해주자, 안녕! 하고 인사를 해주거나, 우리 같이 한번 웃어줄까? 친구도 막 기분이 좋은가 봐. 그리고 같이 웃어주기. 그리고 놀잇감을 나누는 거.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거. 친구가 왔을 때 자리 옆으로 이동하는 거, 아픈 것을 보고 많이 아팠어? 하고 공감해주는 말을 많이 하는 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 선생님도 그런 말투를 사용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선택 활동이나 점심시간이나 전이시간이나 또는 모든 그런 활동 중간마다, 전이시간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날 다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존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가 그 하루 동안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를 관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행동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놀이를 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거를 내가 쓰러뜨리거나 또는 훼손하거나 부딪혔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넓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본인이 말로 잘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 표현하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놀이를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랑 부딪혔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마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3월달에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걸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요. 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이 친구는 기분이 이럴 것 같았어. 그랬는데 이 친구 표정이 정말 그렇더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게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누가 잘못한 걸까? 그런 부분을 계속 기본생활 습관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자유선택 활동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못하다가 치고 가게 됐나 봐. 근데 이게 누구누구가 만든 그런 길이었었대. 그러면 친구가 되게 속상해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한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길이 무너졌으니까 조금 이렇게 올려 다시 원래대로 해주면은 친구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쓰러뜨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계속 역으로 생각하는 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알잖아요. 어떤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지. 누구누가 나랑 안 놀아줘요. 나랑 놀기 싫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누구랑 같이 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친구가 이거 놀이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누구 생각은 어때? 그럼 같이 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기분이 속상하거나 마음이 같이 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이거를 오늘 되게 좋아했는데 다른 날은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원래부터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혼자가 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다 다르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아이들이 나는 오늘 혼자 놀고 싶어. 나는 그 놀이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거를 계속 얘기를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의 모든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마음 상하는 걸 선생님이 보게 되었어. 우리가 속상해하지 않고 줄을 잘 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많이 친구들이 다칠 수가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언어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는 말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누구가 또 이렇게 다칠 뻔했었구나.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야지. 모든 행동에 모든 말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유아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로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합니다. 사진기로 찍던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또 영화 같은 경우는 글자 약속판 애들이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게시를 하시고, 그리고 약속이나 규칙을 반복해서 짧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과잉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일수록 절대 설명 길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분쟁 상황을 정리를 할 때 관찰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본 다음에 필요하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정말 필요가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살짝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는 그냥 일로 지나가면 되겠네, 또는 이렇게 하지 마 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 표정이 어떤 것 같아?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선생님한테 잠깐 얘기해 줄래? 누구누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누구누구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3월달에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습관화가 되기까지는 99일이 걸린대요. 근데 거의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는 얘기죠. 습관이 되려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사용할 때까지, 내 언어, 선생님이 사용한 언어를 사용할 때까지 99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9일 동안 아이들은 나의 언어를 그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쓰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구나, 누구누구는 보질 못해가지고 안 쓰는 줄 알고 가져온 것 같아. 그럼 우리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친구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고의로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이 친구는 원래 나쁜 친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로 일반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되고요. 영어는 무조건 모델링, 간단하게 말하기. 길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길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보육과정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한 내용은 그 다음 계획에 무조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는 연 2회, 그리고 영역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그리고 관찰에 대해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관찰한 건 무조건 면담과 상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진짜 관찰하시고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유 선택하거나 또는 기본생활 습관을 할 때 노트에다가 단어로만 적어 두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누구 단어로만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몇 시경 단어로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명씩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단어를 연결을 해서, 아 맞다, 이런 상황이 있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어로만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다 일일이 쓸 수가 없고,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할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단어로만 적어두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기본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할 때 적는 거를 자꾸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서 또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급식 간식 지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메모를 적었는데요. 식습관 지도는 음식 대하는 태도, 식사하는 자세, 자리 정리가 있을 수가 있고, 예절은 바르게 앉아서 먹기, 식사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떤 모양인지 알아볼까? 무슨 색깔을 읽어보니까 초록 색깔이 드는 들어간 게 또 뭐가 있었지? 그리고 탐색을 하고 냄새는 어떤 냄새지? 탐색해주고, 만약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잘게 잘라주세요. 잘게 좀 저는 잘라주거든요. 많이 잘라주고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고. 왜냐면 새로 맛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번 맛을 보고, 선생님 이 맛이 맛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손 닦고, 입 닦고, 배변하는 것들을 개운한 기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닦으니까 손이 선생님이 깨끗해졌어. 그리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핸드크림 바르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침이랑 이제 등하원할 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로션을 바르면 냄새도 되게 좋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지.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 하고 개운한 기분 얘기해주고, 그래 선생님이 양치질을 하니까 이빨에 막 껴있었던 게 또 빠져나가서 이빨이 깨끗해졌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고, 순서대로. 왜냐면 순서를 안다는 거는 수조작이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순서를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맞아,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손을 씻을 때도 손을 문을 적시고 물을 계속 틀어 놓으면 물이 계속 내가 비누칠을 하는데 물이 계속 나가니까 물을 꺼주고, 그 다음에 손을 비누칠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기본생활 습관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할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다리기, 옷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용변을 보아야 되고, 뒤처리를 하고, 용변복입니다. 뒤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 씻기 하고, 물 잠그기. 순차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동화책을 들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볼 거예요. 그래서 모아 본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그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